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은 트림블이란 기업입니다. 티커는 TRMB입니다. 이 기업은 이 영상에서 발굴했었던 기업이었죠. 아크인베스트가 조용히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재빠르게 분석한 후에 우리가 먼저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기획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8월 21일부터 매입을 시작했고요. 이 당시의 주가는 $50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매입 물량을 늘려오다가 이 부분이죠. 2021년 1월 4일에 매입 물량을 가파르게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가가 $66 정도 됐었고요. 1월 4일 이후로도 매입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업데이트된 엑셀 파일을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11일에 트림블이라는 기업을 추가했었고요. 이렇게 특이사항 부분에 1월 4일 이후 물량 증가라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아크인베스트가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ARKX ETF에도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주산업에 투자하는 UFO라는 ETF가 보유하고 있는 상위 15개 기업 리스트인데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오늘의 주인공인 트림블이 보유 비중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림블을 좋게 봤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높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58.65%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만 뺀 이익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업은 전자장비나 기기와 같은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이 이렇게 높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먹고 비싸게 판다는 의미입니다. 이익을 많이 남겨놓고 비싸게 팔아도 팔린다는 의미는 기술력이 좋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섹터 중간값은 48.86%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림블의 1년간 주가 변화를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22불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그 이후부터 꾸준히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월 11일에 73불 정도를 찍고 1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65.91달러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켓캡은 16.92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는 약 18조 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림블이 뭐하는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로봇은 어디서 만든 건지 아시죠?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인데요. 이게 트림블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여기 로봇 강아지 위에 달린 얘가 바로 트림블 제품입니다. 여기 트림블이라고 적혀있죠. 트림블은 로봇과 AI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귀여운 로봇과 트림블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얘네들이 이런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상적이고 지루한 작업을 대신 해주는데요.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측량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트림블은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핵심 기술을 서포트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트림블이라는 기업은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정말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림블은 GPS나 레이저, 광학, 관성기술 소프트웨어, 그리고 무선통신 서비스와 통합해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기업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림블의 기술은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해서 건설 현장에서 측량이나 지리정보 시스템, 그리고 정밀 농업이나 지도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 세계에서 플릿 매니지먼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플릿 매니지먼트는 쉽게 말해서 GPS 장치를 장착한 모든 운송수단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차량 상황이나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자, 아무튼 트림블은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커넥티드 카의 시대가 오면 이 트림블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트림블은 세계 최고의 정밀 위치 측정 솔루션 공급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산업에 속해 있는 70% 이상의 기업이 트림블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북미에서만 10,000개 이상의 관련 기업들이 트림블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림블의 미래 성장성은 농업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미래의 농업 분야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시장은 드론이나 자율주행 트랙터, 그리고 자동 수확 시스템 같은 분야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시장은 수확 관리, 토양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나 날씨 추적 및 모니터링과 같은 분야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의 농업 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트림블입니다. 참고로 이 시장은 2018년 50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에는 21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림블의 매출의 13에서 14%를 R&D 비용에 투자하고 있고요. 무려 10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에 R&D 투자를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림블의 매출을 크게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눈 것인데요. 참고로 2020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1년치 매출입니다. 전체 매출 31억 5천만 달러에서 하드웨어 매출이 13억 달러로 전체 매출에서 약 41% 정도 되고요. 소프트웨어 매출은 18억 5천만 달러로 전체 매출에서 5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매출은 리커링, 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과 소프트웨어 판매나 기타 서비스 판매 매출로 나눠져 있는데요. 리커링 부분의 매출이 훨씬 크죠. 이 리커링 매출은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을 통한 매출과 유지 보수 및 서포트 매출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리커링 매출이 12억 달러 정도로 전체 매출의 38% 정도 된다는 부분이 아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만 팔아서는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림블이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R&D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림블의 국가별 매출 비중인데요. 전체 매출에서 북미 매출 비중이 50%가 좀 넘고 그 다음으로는 유럽, 아시아 순으로 매출 비중이 큰데요. 저는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너무 한 국가에만 치우쳐 있지 않고 유럽이나 아시아의 매출 비중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부분도 좋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트림블의 사업 부분별 매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사업 부분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물 및 인프라 부분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나 교통 부분 매출이 24.3%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리공간이나 자원 및 유틸리티 매출 구성이 각각 19.9%와 17.4%로 사업 부분별 매출도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림블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부분별 매출 구성을 봤을 때 회사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트림블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투자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 기업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해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트림블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적정 주가를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P 레시오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섹터 메디안 값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크진 않죠. 이 부분의 P 포워드 값이 61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EV 세일즈나 EV 에비타도 섹터 메디안 값보다 살짝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PS 레시오 기준으로도 섹터 메디안 값보다 한 30% 정도 높죠. 그 다음으로 동종 산업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을 보면 동종 기업들은 PE 레이시오가 20배 초반에서 80배 정도까지 분포해 있는데요. 티커가 CGNX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PE 레이시오가 25에서 27배 정도 수준입니다. PS 레이시오나 EV 세일즈도 티커가 CGNX인 기업을 제외하고는 한 5배 정도가 평균 값으로 보여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E 레이시오 25배 정도나 EV 세일즈 멀티플 5배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면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주가가 55달러에서 60달러 사이가 되는데요. 자, 일단 계속해서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성은 최근 연도에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조금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로스 프로핏을 보시면 과거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아주 좋게 본다고 했죠. 그로스 프로핏이 점점 좋아지니까 여기 오퍼레이션 인컴, 영업이익 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넷 인컴, 순이익률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무 안정성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current ratio와 quick ratio,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살짝 안 좋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재무 상태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cash and short-term investment 부분과 receivable 부분이 유동 자산 중에서 현금성 자산입니다. 여기 184 밀리언 달러와 489 밀리언 달러를 더한 값이 당좌 자산입니다. 나머지 재고 자산이나 기타 유동 자산까지 합산하면 총 유동 자산이 한 1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채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current liability가 유동 부채인데요.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Unearned revenue current 라는 항목이 유동 부채에 들어가 있죠. 비중도 꽤 큰데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쉽게 말해서 주문을 받은 시점에 돈도 같이 받은 겁니다. 선금을 먼저 받고 아직 제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품이 나가면 매출로 인식될 항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착한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당좌 비율이 낮았던 부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림블의 10년간 PE 레시오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EPS는 기복이 좀 있었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주가의 변화도 EPS 변화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왔네요. PE 레시오는 과거 10년간 평균치를 보면 현재 30대 초반의 수치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엔 애널리스트가 예상하는 트림블의 향후 EPS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트림블의 향후 EPS 성장성은 7%에서 14% 정도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큰 성장은 아니지만 10%에 가까운 성장을 예상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2023년에 예상 EPS인 2.96달러에 현재 PE 레시오 31배 정도를 적용해보면 2023년 트림블의 예상 주가는 91.76달러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트림블은 지금까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트림블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 봤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트림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투자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주부 주주님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